안녕하세요. 더 스마트 상속 이유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아버지로부터 생전에 부동산을 받았는데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역시 매각을 했다면 아마 일정의 양도소득세를 냈었을 거예요.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에 다른 형제분이 해당 부동산 증여권에 대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했을 때 나는 양도소득세를 냈기 때문에 사실 그만큼은 빼야 하는 거 아닌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생전에 증여받은 부동산을 아버지 돌아가기 전에 매각했을 때 양도소득세 부분을 유류분 산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서울에 있는 10억 원 상당의 상가를 증여받았습니다. 당시 증여세 1억 원을 납부하고 몇 년 후 상가 가격이 올라 15억 원에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매각으로 인해 약 2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누나가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누나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은 상속재산으로 포함돼야 하며 유류분 부족액을 돌려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 이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2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냈는데 이 세금은 유류분 반환금 계산에서 공제될 수 없는지, 그리고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몰라도 이미 세금을 내고 처분한 상태에서 유류분을 반환하는 것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공제받을 수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양도소득세를 인정받기 위한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그 방법으로는 첫 번째로 유류분 재산 가액에서 내가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공제받는 방법입니다. 자, A씨는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부동산이 강제 수용되었고 보상금을 받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습니다. 이후 가족 간의 유류분 반환 소송이 발생했는데요. 법원에서는 A씨가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A씨가 실제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므로 유류분 계산 시에 해당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세금이 빠진 순수한 보상금만을 증여가액으로 인정한다는 것이죠.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린다면 양도소득세는 실제로 내가 받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법원에서는 그게 A씨가 취득한 증여재산 자체가 아니다, 뭐 이런 취지였고요. 그래서 그거는 증여받은 재산이 아니고 세금을 공제한 실제 남은 금액만이죠. 실제 남은 금액만이 유류분 기초재산에 대한 가액으로 산정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양도세 경정신고를 통해서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일부 환급받는 방법입니다. C씨는 아버지로부터 토지를 증여받고 이후 100% 소유권을 가진 상태에서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 후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는데요. 이후에 가족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면서 토지의 40%를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은 유류분 반환으로 인해서 C씨는 토지의 60%만 원래 자신의 몫이었던 것이 되었고 나머지 40%는 애초부터 자신의 재산이 아니었던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세금을 다시 계산해서 40%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는 취소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린다면은 유류분 소송이 발생한 이후에 내가 돌려준 지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는 내가 이득을 받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사례에서는 세무서의 그 양도소득세 경정신고든 세무서의 이 조치를 통해서 해당 분만큼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 애초에 그것을 차감한 그 세액을 이제 고지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앞선 사례하고 다른 부분은 이 건은 세무서와의 분쟁이 발생한 건이고요. 앞선 사례에서는 이제 상속인들 간의 분쟁이 발생한 사례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분쟁이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상속인에 대해서 유류분 반환할 때 금액을 공제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처럼 세무서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세무서 상대로 양도세를 차감받거나 환급을 받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상속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망인의 상속채무라고 보았습니다. 법원의 사례는 아니고 심판원 사례인데요. 그래서 망인의 상속채무로 보았기 때문에 이걸 유류분으로 그대로 끌고 온다면 망인의 상속채무는 재산가액에서 공제를 한 다음에 유류분을 계산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상속채무로 인정이 된다면 유류분 재산가액 산정을 할 때 그만큼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반환 의무자 입장에서는 납부한 양도세를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뜻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건 이제 조세심판원 사례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조세심판원에서 그게 망인의 상속채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이제 단지 세법적인 관점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일반 상속법을 규율하는 민사법원인 유류분 소송에서 과연 이 논리를 그대로 쓸 수 있을 것이는 약간 의문이 있긴 합니다. 뭐 지금까지 뭐 인정받은 사례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반환을 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조세심판원 사례에서 이거는 망인의 채무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가 그 부분을 내가 주장하는 근거로 제시를 한번 해볼 수는 있겠죠. 내가 반환해야 하는 유류분을 이제 줄여가는 데 있어서. 오늘은 아버지로부터 생전에 부동산을 증여를 받았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이전에 이제 부동산을 매각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를 한 경우에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다른 형제가 유류분 소송을 제기를 했을 때 내가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유류분 반환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본 영상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기타 상속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에 나와지는 링크를 통해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상담을 신청을 해주시면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진단과 분석이 가능하고 특히 유류분 소송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예상한 가능한 이익은 어느 정도 되는가 또 절차나 또 비용 같은 건 어느 정도 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진단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더 스마트 상속의 이효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